다음은 인천 삼산 미래타운점입니다. 삼산 미래타운점은 오픈한 지가 2년 차 된,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진 않았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창업을 하신 이런 또 우리 점주님들이신데,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한 역량으로 상당히 선전하셨어요. 실내 평수는 20 몇 평 정도 되는데 작년 월 평균이 4,100만 원. 엄청나죠. 코로나 시국인데 최고 매출은 6,900만 원까지 상당히 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 점주님 매장은 홀 매출 월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은 이제 2천만 원에서 이제 한 6천만 원. 이 목표로 충분히 가능하고 달리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에 대한 퀄리티를 더 올려야 됩니다. 우리 점주님 매장도 상당히 우수한 이 어떤 메뉴 평점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매뉴얼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 차이를 낸다. 이거 꼭 유념하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자꾸 내 색깔대로 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점주님 매장의 경우에 치킨 무드, 거기에 비트를 추가해 갖고 비트를 넣으면 이제 약간 이제 붉어지죠. 약간 자주색, 연한 자주 색깔이 나와요. 그것만 보면은 또 이쁠 수 있는데, 사실 이 우리 반반 메뉴판에 걸 넣으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들러리가 자꾸 자기가 이 두각을 나타내려 그러면은 메인은 사실 조금 반대로 반감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 메뉴는 있고 부수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이제 이참에 검토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드릴 텐데, 여하튼 그런 어떤 또 무슨 개별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절대 귀를 닫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바로 테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가장 그래도 확실한 또 더 나은, 그게 낫다면은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떡볶이에도 이제 밀떡을 더 추가해서 더 낫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밀떡을 어쨌든 더 추가해 준 건데 고객이 드시면서 떡볶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쌀떡하고 밀떡하고. 그러면 이제 일부 어떤 고객은 아니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고객들은.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더 바람직한 건데, 밀떡을 보고 이게 쌀떡이 비싸갖고 이거 섞어 놓은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면 충분합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6대 패밀리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약간 아쉬움 정도. 자료 사진에도 올려놨지만 이 육수를 추가를 했는데 저 정도면 잘 하시는 편이긴 한데, 저희 이제 그래도 매뉴얼에 비해서는 또 약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게 되게 어렵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약간의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의 차이가 큰 결과 차이를 나타낸다. 요걸 좀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 이 팥빙수 있잖아요. 그 토퍼하고. 그래서 요 메뉴도 굉장히 아주 진짜 효과 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린이 고객에 대해서도 뭐 초코볼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또 개별적으로 주시는데, 저게 아이스크림물이 제공되는 것보다는 느낌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냥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활성화에 대한 미션, 뭐 전반적으로 준수하시는데 해피타임에 대한 이제 그 판매량이 상당히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해피타임 마케팅의 본질을 잘못 이해를 해서 아마 안 챙기셔서 그래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해피타임 메뉴는 보통 우리가 전체 메뉴 식재 원가율이 37, 8%예요. 평균이. 근데 해피타임 메뉴는 5,000원 할인해 주니까 대충 5,000원 할인해 주니까 원가율이 60%가 돼요. 60%가. 아니 60% 원가율이면은 당연히 고객들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피크타임에 판매를 해갖고 자리 없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7시 이전에 판매하는 거다 보니 주로 그 시간에는 고객이 벼 있어요. 한 테이블이라도 더 오면은 무조건 그거는 이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37, 8%를 60% 원가율이 되면 한 22, 3%가 원가율이 높잖아요. 근데 원가율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런 시간에 추가로 손님이 오면은 임대료 뭐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통 임대료 10%, 15%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보통 5% 들어갑니다. 인건비. 아니 뭐 하루에 한 3-4테이블 더 받는다 그래갖고 인건비 더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보통 인건비가 15%, 17%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다 따지면은 그게 35%예요. 식재 원가율 22%하고 감소되는 35% 따지면 이게 수익이 더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해피타임 메뉴만 먹지 않잖아요. 그것만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술과 같이 먹어요. 그럼 그 술의 마진율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계 추가 수익을 따지게 되면은 그게 거의 한 60%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고객대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매장은 매장대로 더 많은 이익이 나오는 마케팅.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마케팅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메뉴 하나만 놓고 이게 너무 이게 마진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해피타임 메뉴 구매하신 그 테이블 단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일반 테이블 단가보다 해피타임 메뉴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피타임 메뉴를 드시고 일반 안주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점주님이 운영하시는 상권도 지역 밀접 상권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의 자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더 큰 메리트를 줌으로써 이른 시간에 고객들이 많이 운집하고 또 7시 전에 다른 데보다 손님이 어쨌든 훨씬 많이 입점해 있으면 7시 이후에도 더 빨리 시작이 돼요. 사람들 심리가 손님이 많은 데는 더 가려는 그런 또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테라 프로모션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인근에 이제 크라운호프라는 이제 경쟁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그냥 아웃시키는 넉다운 시키는 이런 또 기염을 또 토하신 거. 그러니까 충분히 맘만 먹고 이렇게 하시면 잘하실 분이라는 거죠. 홈 딜리버리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통해서 월 수익, 추가 수익 150에서 한 250까지 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점주님 두 분 다 훌륭하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밝으신 점주님이신데, 또 다른 이제 또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업을 하셨죠. 의류 매장을 3군데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뭐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좀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 매장당 한 매장당 한 200씩 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건 아니에요. 3개 매장이면 600이고. 그런데 그냥 그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여성 점주님이 그 매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매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와주러는 오시겠지만 많은 시간을 이제 이탈을 불가피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점주님이 매장을 같이 운영하시면 안 하시면은 매출액이 3천만 원, 같이 하시면 4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점주님의 또 출중한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4천만 원 더 1천만 원 더 올라가면 한 500이 수익이 느는 거예요. 추가 매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류가게 6개에서 나오는 200만 원씩 나오는 그 600만 원 비교하면은 막 바쁘기만 하고 이게 되질 않거든요. 여기에 올인하시고 거기다가 딜리버리까지 같이 운영을 이렇게 좀 하시면 그래도 한 200 이상 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이 오히려 그 의류 매장 6개 하면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 매장은 이 매장대로 그만큼 또 매출이 덜 나오고 뭐 이런 것보다 수익도 덜하고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우리 점주님들도 한 2년 안에 이제 추가 출점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동상권에서 그 정말 괜찮은 브랜드 요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익이 홀 매출 4천에 이제 배달 매출 2천이면 6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 1,500 정도 나오겠죠. 이 월 수익이. 거기에다가 그 인근에다가 점포를 추가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인력의 여유도 되신단 말이죠. 역량도 되시고. 그러면 수익을 어쨌든 더블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한 4년 후쯤에는 이제 하나 더. 그래서 한 상권에서 이제 3개 정도의 어떠한 점포를 3개에 대한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면 그래도 어쨌든 3, 4천만 원은 모을 수 있단 말이죠. 한 달에 매달. 그리고 이제 한 7, 8년 후에쯤에는 이제 그래도 상가를 한 2, 3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제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나하나 보면은 저것도 돈인데 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쪽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같이 보시고 그리고 향후 미래 같은 업종을 더 치중하시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서 온라인하고 경쟁하는 거는 이제 힘들어요, 경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도 늘 식, 휴, 락 3가지예요. 온라인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 이런 쪽은 사실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더 큰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